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착 상태를 풀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CBS 기획보도 교회와 대북 지원. 오늘은 남북 교류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이어진 대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대북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전망합니다. 지난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에 취임한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가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교단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학생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신학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미국 교회의 사례지만 목회자 성범죄 보도가 잇따르는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오늘 설립 4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 폐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설립 4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5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기념대회에서 지난 40년을 광야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박병화 총회장은 설교에서 지난 40년은 외형적으로는 광야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양육받고 보호받은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태동의 은혜를 회고하며 광야 은혜 40년을 감사하며 가나안 땅에서의 변함없는 은혜를 겸손히 갈구하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구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40년 전 예장 합동총회에서 갈라진 교단입니다. 예장 합신총회가 분열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교단을 창립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암 박윤선 목사는 한국 교회를 변질시키는 두 가지 요인으로 개혁주의 사상의 부재와 부실한 신학교육을 지적했고 후배 목회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백석대 이상규 석좌 교수는 예장 합신총회가 건실한 교단으로 남아있길 바란다며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교회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인간사가 다 변하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순수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겠다 했던 바른 신학, 바른 생활과 함께 그 바른 교회 이상을 심어주고 계속 계승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4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한 예장 합신총회 구성원들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교권주의와 개교회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긍휼 사역과 공적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교회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교제를 이룰 것을 다짐한다. 지난 40년이 광야이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한 예장 합신총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5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착 상태를 풀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CBS 기획, 교회와 대북 지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남북 교류가 본격화된 90년대 이후 대북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북 지원 사업은 어떨지 전망합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는 인도적 대북 지원마저 위축시켰습니다. 지난해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됐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년 넘는 대북 지원 역사 중 민간단체 활동이 가장 저조했던 해였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155개 민간단체의 지난해 대북 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그쳤습니다. 대북 제재의 벽을 실감한 대북 민간사업단체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발 사업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지난 20년의 대북 지원 경험을 토대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평양 공동선언의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 따라 일방적 대북 지원이 아닌 남북 상생을 도모하는 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개별단체 힘으로만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도 이제는 개발 협력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협력의 방식도 상당히 전문화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민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발 협력으로의 대북 지원 패러다임 변화는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북한 접경 지역에 도민이 경작 활동에 참여하는 평화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21만 3천 제곱미터 경작지에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북한의 공동 경작과 평화 둘레길 등 농업 분야 경제 협력 모델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남북 관계의 경제 국면이 풀리면 산을 하나 사이에 두고 평화 둘레길도 만들고 또 남북의 공동 경작지도 만들어서 평화에 대한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만든 쌀을 그러니까 북의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악수입니다. 2019년에 북한 양묘장 지원 사업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평화통일연대는 양묘장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평통연대는 한국교회의 대북 지원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을 통해서 보건소, 그다음에 마을 주민센터, 타가소까지도 사실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민사회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샘플 한 3개 정도 지역을 좀 잘 성사시켜 놓으면 저는 그게 좀 확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개신교계를 비롯해 인도적 대북 지원을 펼쳐온 민간 단체들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자 해법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은 남북 상생을 위한 개발 협력 모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지난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에 취임한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이상문 총회장은 CBS TV 파워 인터뷰에서 교단의 발자취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생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이상문 총회장은 새 시대에 잘 적응하는 멋진 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차 총회를 맞아 지난 한 세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단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지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 발자취를 더듬어서 또 백서를 만들고 또 선교의 발자취는 어떻게 시작돼서 누가 또 최초의 선교사이며 어떤 선교를 해왔는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다음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백서들을 발간할 내용입니다. 또 다음 세대에 믿음과 신앙을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신학생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15년 후에는 우리 교단의 거의 3분의 1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교단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학부 학생들이나 MDB 학생들을 사관학과식으로 만들고 한 교회가 한 사람씩 품어줘 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다른 형제 성결교단과의 연합 활동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결교단 연합이 한국 성결교회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성연이라고 하거든요. 한성연 모임을 통해서 성결교회가 한 주봉 세 가족으로 가자. 이게 벌써 결의가 됐었어요. 한국교회가 분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주봉 세 가족으로 통합해서 더 멋진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6.25 전쟁 71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화합과 일치를 주문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71주년을 맞은 6.25 전쟁의 아픔은 비단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대한민국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의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어서 명목 없는 진보와 보수의 힘겨루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이제는 화합과 일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서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은 분단 이데올로기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 갈등, 남남 갈등 해소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신학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미국 교회의 사례지만 목회자 성범죄 보도가 잇따르는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천수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메노나이트 교회의 평화주의 신학과 사회윤리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존 하워드 요더. 그는 탁월한 영성과 지적 능력으로 주목받았지만 뒤로는 성폭력의 실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책은 1970년대 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담았습니다. 요더의 성폭력 사건에 메노나이트 교회가 보인 안일한 대응과 태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해결 방식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저자는 사건 발생 수십 년이 지난 2012년 이후에야 요더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회의 공개적 사과, 교회 내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메노나이트 교회의 대응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빈번해지고 있는 한국 교회 안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었던 로안 윌리엄스 전 캔터베리 대주교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신앙과 희망,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온라인 예배 현실에 대해서 저자는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던 이들을 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셨다고 해석하면서 절망이 아닌 위로와 희망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에게 저자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위 관리가 된 다니엘의 삶과 기록을 통해서 세상을 충실하게 살되 세상과 선을 긋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보여주고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꿈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저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 불렸던 다니엘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춘천 동부장로교회가 2021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춘천시 의암호 수변 일대에서 의암호 수변 자연환경 보존 및 정화 활동을 가졌습니다.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의암호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쓰레기 줍기와 분리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춘천시 자원순환과에 쓰레기 수거를 위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온 땅의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로란 주제로 어린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순천남로회 아동부 연합회장 이정임 권사는 모임과 예배가 어려울수록 교사들이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형편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신앙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친구들하고 많이 대화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친구들의 가정 환경이나 형편들을 알고 그 친구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뭐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선생님들이 잘 캐치를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보탬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4개 교회에서 분산 진행됐습니다. 한편 순천노회와 여수노회는 오는 19일과 26일에 각각 어린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항 대성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최인영 목사와 김수지 씨가 출연해 찬양과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천지아웃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한국교회 이단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천 남부교회도 같은 날 최인영 목사를 초청해서 위로를 주제로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예장통합생태정의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탄소 중립과 생태환경교육 전시회가 오는 25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책 뜨거운 지구열차를 멈추기 위해 실린 일러스트와 원화들이 전시되며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자들의 릴레이 교육도 진행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주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헌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헌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18일까지 노인복지주택 생명의 빛 홈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생명의 빛 홈타운은 피트니스 센터와 도서실 등 2대 시설을 갖췄으며 협력병원을 통한 정기적인 진료 서비스와 예배와 기도회 등 영성 활동을 지원합니다. 서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최근 정기총회를 갖고 4대 중독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알코올과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해 개인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가족 구성원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